북두시민혁명군은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도덕 감정론, 즉 모든 인간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 즉 사적인 욕심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심에 대해서, 그 도덕성을 갖춘 이기심에 대해서 상대방은 동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즉 빵을 만드는 사람은 빵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빵을 맛있게 만들어야지 빵이 팔린다고 하는 그 도덕심을 그 사는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맛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약을 엮는다든가 쓰레기를 엮는다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지 않다는 그 마음을 동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빵을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빵이 맛있다 하더라도 그 빵이 맛있는데 먹을 때는 몰란 거예요. 그 사람이 빵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빵이 마약을 넣은 빵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유주의는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빵을 만드는 사람을 예를 든 것처럼, 빵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의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의 사적 욕심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데 그 빵이 내 빵을 사가는 사람의 건강에 좋고 배고픔을 해소하고 또 맛이 있다, 이런 도덕심으로서 만들고 있고, 그런 것을 믿어주는 사회가 바로 자유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는 남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욕심에 동감하는 그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리지?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되려는 사적인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빵을 영양가가 높고 맛이 있고 또 식사 대용으로 충분히 배가 부를 만큼 만든다, 이런 그 마음을 믿어주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공산사회는 어떻느냐? 마르크스의 가장 기본이 계급투쟁론 아닙니까? 계급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지 신분이든 뭐 어떤 이유든지 사회를 나누어서 투쟁을 시키는 것이 마르크스의 기본 그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가, 권력자 혹은 지주들이 그 소작농이라든가 혹은 그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약한 사람이 해직을 당한다든가 해고를 당한다든가 혹은 임금을 못 받게 되는 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속이거나 폭력으로 빼들어가도 그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그거를 감수해야 되니까 그 권력자라든가 자본가라든가 지주들이 착취를 해간다는 거예요. 일도 많이 시키고. 그 착취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100원어치 일했는데 일은 임금은 80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20원의 잉여 가치가 착취당했다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상황, 약한 환경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 가진 자들이 착취를 하니까, 우리는 착취를 당했으니까 우리도 속이거나 폭력적으로 뺏들어 와야 된다. 그래서 폭력적인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성이 개인 간의 동감에 있지 않고 오로지 권력 투쟁을 통한 정권 쟁취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자파들이 방송이나 이런 그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데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동안에 참고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급들을 뭉쳐서 지금 저항하는데 당신네들이 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양반이다. 뭐 이런 변명을 가지고 그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권력투쟁. 그러니까 정권투쟁에 공헌을 하면 그게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불을 지르든 사람이 죽든 그것은 도덕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권력, 정치, 혁명에 공헌한 것이 곧 도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열에는 원론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구분을 해놨는데 노동자의 범위도 점점 늘어나서 의사노조, 교원노조, 은행노조, 박사들 노조, 교수들 노조, 온갖 패거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약한 척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권력 투쟁에 나서는 것이 공산자파입니다. 그러면서 하급 노동자들은 동원되고 이용당하고 이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왜? 불을 질러라 하면 불을 지르고 감옥을 살고 이런 희생을 당하고 그 위에서 지도부들, 은행원들, 은행노조, 방송노조, 언론노조, 교원노조, 의사노조 등 쉽게 말하자면은 인테리들은 그들을 밟고 정권 탈취를 노리면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남을 속이기만 하고 폭력으로 빼앗고 싸우기만 한다 하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존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그 원조인 소련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두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한국 사회가 그 망한 사회에 그 이론을 본받고 있느냐? 이것이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공산 좌파들이 노리고 있는 문재인이 USB를 김정은에게 주고 북한이 무너질 듯이 탈북을 하니까 탈북 어민을 이틀 만에 강제 북송을 시켜버리고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한국 사회. 그러면은 그들은 북한의 공산 좌파의 이념을 따른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국이 그런 이념적인 투쟁만 벌이고 또 폭력과 속임수 그리고 뺏고 빼앗는 권력 구조 속에 끊임없는 다툼만 벌이고 있다 하면은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세력들은 국내만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본래 공산주의는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고 계급,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주의 선언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를 중시하고 외국과의 계급투쟁을 중시하는데 한국의 공산자파들은 어찌 됐는지 그 계급을 따지지를 않고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국제 간의 연대를 부정하고 외국과의 싸움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왜? 국내에서 싸우는데 유리한 패거리를 또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일이라는 겁니다. 반일이라는 근거가 한국이 어지러웠을 때 잘 살았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피해자로서 일본을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해방된 지 건 80년이 됐어요. 그리고 수교를 맺은 지가 6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거리의 설계, 입는 옷, 산업의 밑받침, 포항제철, 삼성전자,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지원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투 시민혁명군은 그러기 때문에 일본을 숭배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웃 국가로서 친하게 지냄으로써 그런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 간에 잘 지내는 게 왜 문제냐 이겁니다. 한 80년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자기 주장만 있는 걸 가지고 외국과 전쟁 치듯이 싸워야 되냐 이겁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공산좌파들의 사상인 오로지 싸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반일을 부르짖으면서 일본의 부속품을 사지 않고 원기술을 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이렇게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속았어요. 그러면서 통계는 그 성과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일본에서 원자재, 원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80%가 줄었다. 언론에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감된 이후 실제로 보면은 2배나 더 늘었어요. 그 이유는 첫째, 기술력이 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만드는 원가가 수입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을 1개나 2개나 더 섞어야 되니까 원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은 5단계로 만든다 하면 한국은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8단계로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3단계가 더 늘어나니까 원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력은 된다 하더라도 원가가 비싸니까 일본서 수입해 쓰는 게 품질도 좋고 단가도 싼데 어떻게 그걸 수입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스로건만 내걸고 그 원칙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는 김치가 한국 거다, 김치가 어떻다 이러는데 지금 외식 문화에 라멘, 덮밥, 우동, 초밥, 회, 온갖 문화가 한국에 넘쳐납니다. 옷의 메이커도 거의 일본 거고. 그러면서 반일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담담한 이웃으로서 친교를 맺으면 되지 지나치게 지나간다든가 지나치게
바보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리부동하고 거짓말쟁이인 공산자파들에게 속고 살 거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선전과 허위로서 국민을 속여서 다수를 이루면서 권력 투쟁에 나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자각해야 된다.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자파는 안으로는 분열시켜서 투쟁하고 또 그것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각자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일본에 대한 생각도 북두시민혁명군 같이 담담하게 그냥 이웃끼리 교류를 하고 잘 지내자. 욕은 하지 말자. 반대는 하지 말자. 그 사건마다 옳은 건 옳다고 그런 거는 그러다고 하는 그런 담담한 이웃으로 지내자는 사람도 있고 또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반대를 하자.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으로서 또 다른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반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과도 싸우고 온갖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외국과도 싸우고. 왜? 국내 한국의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분열이 되고 분열이 되면 한국 사회가 민주사회가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정에도 가족 간에 분열을 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열 속에서 또 다른 분열, 아주 나쁜 공산자파들의 그 행위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원전에는 여성도 약한 계급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남녀의 노동의 임금의 균등, 임금을 똑같이 주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여성으로서 최선을 다한 이상에는 남녀 임금이 똑같아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페미니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자파는 입으로는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그 공산자파 세력 내 여성의 학대가 나오면은 혹은 성추행이 나오면은 성추행 호소인이라고 놀립니다. 왜? 또 그 여성 속에 그 분열을 시키기 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성도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은 남자는 10개를 만들고 여자는 8개를 만드니까 8개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왜? 인간이라는 가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악한 사람에서부터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아주 머저리같이 착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공산좌파들은 이 여성의 약한 점을 이용해서 입으로는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성을 노립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박근혜를 탄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국민의힘 내부 안에 박근혜에 대해서 감정이 상한 몇몇을 불러서 이관계를 쓰고 대중들을 동원하고 무력을 행사하면서 위협에 떨게 해서 불법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자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을 시키거나 권력 투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배우자인 여자 김건희 여사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그 뭡니까? 줄리. 술집의 접대부였다고 줄리라고, 남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온갖 정인들이 나서서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가 이렇게 본래는 이렇게 뚫혔는데 여러 가지 저 다산 신도시도 생기고 여러 가지의 환경에 따라서 본래 만들어진 고속도로 노선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노선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마침 김건희 여사의 선산이 있은 겁니다. 선산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집 앞으로 선산이 있는 사람들 아시겠지만 시골에 선산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그 땅값이 대폭 오릅니까? 도리어 불편해요. 거기에 또 인터체인지가 없으면 내려가지도 못해요. 그 다음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 그 해당 사단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진급시켜 가지고 김건희가 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지금 증거가 없어졌어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주장이지. 온갖 변호사가 정언을 쓰고 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결혼 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은 증거가 없어요. 주가 조작을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7천만 원인가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허지부지 하는 거야.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총선, 22대 총선 공천 개입. 지금 열흘째 떠들고 있는데 그 녹취록이 아직 한 조각도 나온 게 없습니다. 내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녹취록을 봤다. 내가 녹취록을 들었다. 이런 사람만 있지 그 녹취록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소한도로 증거의 요건은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게 증거를 제시한 것도 없고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체코에 가면 체코 언론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영부인 외모는 고기 하나 사기꾼이다. 이런 PPL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나올 적에 드라마 안에 그 술병을 놓고 그 술 광고하듯이 신문 기사로서 돈을 주면은 광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70년대, 80년대 최고 근위지인 타임지, 그 타임지 표면에 그 공산자파들이 그렇게 악마화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올랐다는 표지가 실린 게 있습니다. 그 광고예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잡지도 그래요. 그 앞에 표면에는 광고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도 광고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그 좀 못 사는 국가 요즘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1,000만 원만 주면은 기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광고를 내고 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공산자파는 권력 투쟁을 위해서는 그 도덕심이라는 게 권력 중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산자파들이 설마 저렇게 하겠나? 북두시민혁명군에 의심을 하게 되겠지만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이유를 말씀드리잖아요. 자유우파는 동감, 같은 마음을 가진다든가 혹은 어떤 자연법적인 그 해석이 있어요. 양심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 공산자파의 도덕심은 그런 게 아니고
혁명에 공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도덕심의 잣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혁명이라든가 시위라든가 권력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거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밝혀진 모든 것이 흙으로 밝혀지죠. 이제는 어떤 조작을 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13대 조상이 역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지금 현재 지적한 것만 해도 7, 8개 되는 것 중에 또 여기까지 이으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설마 공산자파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지독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연좌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13대 조상을 끌고 올라와서 그 김건희가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조작을 합니까? 어제 언론 뉴스에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뭐 한 십몇 대 뭐 성종 시대에 뭐 어떤 그 조상이 무슨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 들으면 일반 국민들이 그럴듯합니다. 지금 이런 게 민주당의 세력이에요. 공산자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속는 국민들이 한 3분의 2쯤 된다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참 세계 12의 선진국으로서 참 불쾌합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구독자 이런데 큰 욕심도 없고 또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것도 유튜브라는 것도 인풋, 투자가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스튜디오도 꾸미고 광고도 하고 그 인사도 하러 댕기고 그 언론을 태우고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법영의 입장으로서 몇만 명이 안 보고 몇백만 명이라도 보라. 쉽게 말하면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입소문이 난다. 뭐 입소문이 나서 많이 듣게 되면 다행이고, 그런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공산자파들이 독심이라든가 부끄러움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비근한 예가 자범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퇴역한 늙은 여배우하고 섹스를 하고 왔어요. 그런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3일은 입을 덮어 쓰고 숨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주변이 잠잠할 때까지. 이재명은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자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 다툼이 위해서 그 여배우가 필요했다. 이렇게 하면은 칭찬받는 거예요. 형수하고 욕을 했다. 형수가 우리가 지금 공산자파들이 내가 대표로 나가서 권력 쟁취를 하고 혁명을 하려는데 방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박수 받는 거예요. 대장동 부정부패를 했다. 할 수 없었다. 선거에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저수지에 돈을 좀 갖다 넣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다. 박수 받는 거예요. 죄를 저질러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데 그 대법원 판사를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무죄를 만들었다. 지금
윤석열이와 자본가들이 지금 설치는데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다. 박수 치는 거야. 자기 조카가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받아야 될 입장이 있는데 내가 가서 변론을 냈다. 왜? 조카가 살인자가 됐다면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혁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박수 받는 거예요. 훈장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공산자파들이 이야기하는 있는 놈은 전부 다 무죄요. 권력을 위해서 했다면 모든 게 무죄가 되고 약한 여러분들만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평등한 사회입니까? 하루빨리 이런 공산좌파의 허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도덕에 대한 감정이 서로 일치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자유주의는 그 도덕 감정에 대한 동감을 통해서, 일치를 통해서 이 사회가 품위가 있고 또 자유 경쟁이 그 도덕심 속에, 그 이기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덕심, 그것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도덕심이 없으면 자유 경쟁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끝으로 이런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적 공감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 감정이, 서로 감정이 동감, 똑같이 일치하는 혹은 서로 이해하는 동감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법도 국민들이 계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법치를 가장 존중합니다. 그것도 같은 동감으로서 합의를 보고 계약으로,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법률을 바꾸면. 혹은 국민 대표들이 가서 그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공산주의 사회는 법이 있지만은 그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회주의 국가 혹은 권력 유지라든가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그 법이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 도덕적인 감정이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이기심이라는 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다. 모든 짐승도 있는 거예요. 짐승도 두 마리가 있다 하면 위험에 처하면은 한 놈이 자기 살기 위해서 한 놈을 밀고 도망을 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동물 사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동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도덕 감정이. 왜 남을 밀치고 해치고 네가 도망갔느냐. 이거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도덕 감정에 동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 하면, 자유를 누리려 하면 서로의 감정이 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이러면 그 경쟁도 되지가 않을 거고 자유가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 어떠한 도덕 감정이, 지도 잘 살라 하고 나도 잘 살라 하는데 그 감정이 네가 하는 그 행위의 일정 부분에 서로 동감이 있어야 자유가 있고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산자파는 투쟁이고 빼앗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잡아서 이 사회를, 그 공동체, 빼앗은 사회를 그대로 유지시키자는 거예요. 독재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지금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이 지금 인텔리 노동자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짓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투쟁을 통한 내란 같은 일을 벌이는 탄핵, 이런 것은 준법 정신에 의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절대 탄핵에 휘둘리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그런 내란을 막는 것과 동시에 이런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음모, 공작, 가짜뉴스, 이런 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